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윤 대통령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도 이제 대통령을 계속 가두어 두는 걸로, 뭐 어느 분 말씀처럼 시골 마을의 면장이나 이장보다도 더 쉽게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한탄하시는데, 참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태나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외부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건 회장이 삼성자동차 진출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삼성자동차를 이건 회장이 고심 끝에 이름 진출해가 실패를 맛봤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가끔 가서 이제 글을 읽는 최재원이라는 분인데 아마 지금 모스크바에 계신 모양이죠. 뭐 이제 신원이나 이런 건 제가 전혀 모르고, 이분이 쓰신 글이 모스크바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단상, 아마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모스크바의 크림스키 다리에서 바라본 전경인 모양입니다. 크림스키 다리. 제가 크림스키 다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데네요. 강을 두고 양쪽을 연결하는 크림스키 다리인데, 글 형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젊은 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신을 읽고 오후에 모스크바의 크림스키 다리를 지나는데 마음이 울적하니까 내가 보는 사물도 세상도 슬프게 보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미 간 정책적 조율을 하면서 대중국 정책도 수립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와싱턴에 오셔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말고 다른 레프토리를 부르며 한미 동맹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반도의 야만인들은 자기들끼리 탄핵놀이를 하면서 자멸하는 죽고 죽이는 조선의 악행만을 오직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그냥 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부제목을 조선인의 한계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조선인으로 후퇴한 것 같다 이야기죠. 미국이 아니었다면 절멸했을 열등한 망국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저열하고 열등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고생스럽게 투쟁하신 저의 우파 동지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는 아직도 3.1 운동 이미지처럼 전 국민이 새벽에도 모두 추운 거리로 뛰쳐나와 내란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북조선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승인을 얻어내고 중국을 멀리하며 밀착한 러시아가 실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 미국이 트럼프와 랑데부를 하며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내의 종북 주사파 세력을 이용해서 한미 간의 공조는 균열과 이관계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자기장에서 압력하는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야당 대표는 벌써 주한미군 철수와 이익에 대해 제기하기 시작했고 한겨레는 이제 북한을 조선이라 표현할 것입니다.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과 나라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여러분들 휘하에. 그러나 어리석은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이 그걸 깨치지 못하고 딸견이 개딸이 내서 뭡니까 미쳐 날뛰는 겁니다. 원턴 원치 않든 간에
호남인들이 열심히 키워온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중국 속국으로. 그 이야기를 최재원이란 좀 젊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제가 동감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계속 여러분들 드리는 것보다도 이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바깥에 있으면 좀 시야가 넓어지고 조금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의 절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바깥에서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또래 친구들과도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건으로 거의 대부분 단절되었습니다. 한국이 불행한 이유는 자살이 많고 출산율이 낮고 실제로 가장 불행하고 지옥 같은 나라인 이유는 체제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또래에서 예술계에서 좌파나 종북 주사파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야기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불법 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 관절을 불법 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여러분들 그냥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니까 공병호가 이런 유튜브 방송하다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대접을 받을 정도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계속 싸워보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로 밀어주면서 매수하고 강압하고 조작해서 다 해쳐먹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냥 덥석 물고 꿀 빨고 살면 되는데 알고 보면 공산당 파생 하이브리드 워페어 관련 1:1로 파생 사업 제가 살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가? 나는 망국으로 가는 제 나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피해가 오고 친구랑 절교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 없는 나라에 어차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문제가 단순히 윤 대통령 복귀하면 다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기본 대화 자체도 잘 못하는 수준의 야만들입니다. 자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당 정치는 뭔 줄 아십니까? 토론을 해봤습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압니까? 모스크바 강은 말이 없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빈말 안 하는 걸 압니다. 망국이나 전쟁을 피하려면 윤 대통령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겠네요. 한국의 진정한 개인주의자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대세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괴롭죠 살기가. 이 여러분들 젊은 분이 갖고 있는 시각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모스크바의 크림스키 브릿지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쓰신 글을 여기 보시면은 또 한편 3시간 전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대통령의 판단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외국 친구들과 줌으로 얼굴 보고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여러분들 그냥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서 대통령 자리에서 보고받는 정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타인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의 고유 판단과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겁니다. 제가 앞에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진출을 예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 판단의 원칙인 겁니다. 국가 경영의 판단의 원칙.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보신 겁니다. 저도 비상사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여러분들 선포하겠죠. 이 법무님 고맙습니다. 대통령 판단을 해명하라는 겁니다. 법관들이 뭘 알겠습니까? 법관들 앞에 왜 여러분들 대통령이 비상계엄권을 여러분들 발동했는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보 여러분들 삼성자동차 왜 진출했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대리가 이건희 여러분들 회장한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자동차 왜 여러분들 진출했냐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계인 겁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 국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택하며 사는 것이고 그 선택의 앞날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경영이고 그것이 국가 경영인 겁니다. 그런 기본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그래서 야만의 사회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의 고유 판단을 위협하게 되면은 전시 시절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머뭇거릴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을 비상사태로 이러면 선포해 가지고 내가 다치지 않을까? 대통령의 통치 행인 연성계엄 선포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들이 많고 권력 찬탈과 내각제 개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를 무리하게 내란이라고 덮어씌우는 반란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보고받는 중요한 정보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해도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걸 판단하려고 들어, 그런 겁니다. 내란대가 빠졌으면은 헌재가 탄핵을 각하하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깡패 새끼들처럼 수천 명을 들여다보낸 다 까발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핵심적인 것, 계엄의 정당성 문제는 결국은 판단의 문제고, 그것은 경영자가 갖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의 문제고, 국가 경영자가 갖고 있는 국가 경영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야기죠. 그거를 조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알려고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 힘든 겁니다. GW 킴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이 크림스키 여러분들 브릿지에서 쓴 이 최재원님의 글을 보고 한 분이 이런 걸 올렸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토리를 좀 보고 가야겠다 말하신 걸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바둑이는 배반을 안 하니까, 한동훈이는 배신을 하지만 바둑이는 배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머리에 선하거든요.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하늘로 머리가 달린 짐승은 지나치게 친절함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다음에 어떻게 배신할지 모른다. 그 옛말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이런 어른들이 하늘로 머리를 둔 이런 짐승은 과도하게 도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배신하니까, 뒷담화를 치니까. 여기 윤 대통령님이 토리 좀 보고 가야겠다고 말하신 거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런 남조선처럼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